자,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항상 자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경향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정답을 찾은 사람은 없다. 종교인 외에는. 그 대답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죠.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종교의 귀에서 신이 주는 어떤 너는 누구야? 너는 뭐야? 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죠. 자기 자신을 신이 규정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한번 그 종교적인 관점 말고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왜 막연하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질문은 의미가 없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역의 8개와 사주 명리에 나오는 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주역의 8개는 상이죠. 근데 사주 명리의 천간은 문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어요. 나를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나의 형상이 보이죠. 그런데 그 배율을 점점 높여가다 보면 점점 희뿌여지죠. 신압으로 희뿌여지면서 안개처럼 변하다가 나중에는 파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저 원자의 세계, 파동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나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가 동체이면을 이루고 있다. 다른 면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북송의 정의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현미무관. 즉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이 두 개는 서로 간격이 없다. 하나다라는 동체이면의 의미를 현미무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기의 세계는 그 현대 물리학인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음과 양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음과 양이 작용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펼쳐내는 거죠. 우리는 그 음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양이 펼쳐낸 만물은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이 음양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저 원자와 원자를 결합시켜서 수리적으로 결합시켜서 그 분자를 만들고, 분자와 분자가 모여서 나름의 수리적인 이치를 가지고 모여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생명체 또는 무생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역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음양이라는 그 상호작용을 가지는 그 요소가 오행이라는 시스템에 얹혀서, 그저 오행의 생극 원리에 의해서 하나는 주역 8개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상이죠. 상으로는 주역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로는 천간이라고 하는 10개로 이루어진 천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상과 문자로 이 세상이 표현된다. 이 만물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이 오행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범주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다단하죠. 무한무량하고 천태만상이고 복잡다단합니다. 이걸 우리 우주라는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이 속에 있는 먼지보다도 더 먼지 같은 이 지구, 그 지구상에 사는 우리, 그죠? 존재 의미가 사실상 없죠. 우리가 이 우주를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 근데 이걸 규정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비록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와 같지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다단한 이 세계를 갖다가 간략하게 시켜서 범주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역 8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8개로 범주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리고 그 사주 명리학에 나오는 그 천간은 이 세상을 10개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서 정의를 내린 거다. 범주화를 개념화시켜서 범주화했다. 그러니까 8개 또는 10개를 가지고 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의 영역입니다. 과학자.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이 우주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이 우주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갖다가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범주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천간을 예를 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주팔자 생년월 일시를 갖다가 천간으로, 그리고 간지로, 그죠?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이 간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주팔자를 부여받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날 생년월 일시가 정해지잖아. 그걸 갖다가 간지로 전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든지, 그죠? 그 간지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주팔자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우주가 나에게 주는, 이 우주가 품고 있다가 이 세상에 툭 던져내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좌표를 부여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우주적인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주팔자다. 그래서 그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주팔자 이거 미신이야, 비과학이야,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죠? 과학과 이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 사주팔자를 과학적인 잣대를 들여다 대놓고 보면 그건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주팔자는 인문학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완벽한 어떤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너무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보면 오류가 보이죠. 오류투성입니다. 그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적인 요소를 따질 때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연과학적인 시간은 숫자로 나타내죠. 이거는 1초에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말하는 그 시간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에, 그죠? 그 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간적인 요소를 문자로 바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표현된다는 시간은 뭡니까? 인문학적인 요소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죠. 인문학적인 개념이 있는 시간입니다. 막연한 그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갖다가 그 자연과학적인 시간적 요소로 판단하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개 천간 4개와 지지 4개로 이루어져서 총 8개로 구성된 겁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자의 사주죠. 바로 접니다. 저의 사주인데 그럼 나는 누굴까라는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을목일간이 있고요. 비겁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3개가 있고요. 수가 2개, 토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일간이
목인데 화가 세 개. 그래서 목생화라고 하는 식상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생화. 화가 강하거든. 지지에도 보면 대부분이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호 그죠? 인호술 합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오미합화도 있습니다. 인호술 삼합이죠. 그리고 해묘미 또 있네요. 이것은 이제 을목일간과 같이 합쳐져서 또 해묘미 삼합으로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목생화라고 하는 식상의 활동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강황한 식상을 제어해주는 정인이 있습니다. 수기가 있습니다. 얘기는 화가 지나치게 강해서 화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하게 수기가 제어를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기가 그죠? 어떤 그 을목일간에게 필요한 소용지신이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화기가 강해서 목생화로 그 을목일간이 설기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생목하는 그죠? 수가 을목일간을 생주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화라고 하는 수국화로 화기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수가 일종의 그 소용지신, 나에게 필요한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은 누구예요? 자, 간목을 보게 되면 혈기왕성하고 직진성이죠. 그죠? 이 간목을 지나서 변화무쌍한 날씨를 겪죠. 그리고 산전수전, 공충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을목이다. 을목은 간목이 자라서 성숙한 장성한 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간목은 쭉쭉 뻗어나가죠. 가지가 축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을목은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자란 그 장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원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도 늘어뜨리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에 따라서. 그 바람을 거역해서 바람과 싸우지 않죠. 그런데 간목은 바람과 싸웁니다. 바람이 불면 뻣뻣하게 버티다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죠? 버팁니다. 바로 청소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을목은 장성한 청년, 청장년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굽힐 땐 굽힐 줄 안다. 왜? 내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버틸 순 없잖아. 그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거죠.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추나추동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새싹처럼 나오는 간목은 추나추동을 다 겪어보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봄에 태어났는데 겨울을 겪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죠. 그래서 간목은 청소년의 어떤 기질, 직진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을목은 그 원숙한, 타협할 줄도 아는 그런 원숙한 유연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일지미토는 나의 받침이 되는, 을목일간의 받침이 되는 거잖아. 백그라운드입니다. 바로 처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가정의 자리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라고 보면 되죠. 그 버팀목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내 을목일간인 내가 흔들리죠. 자, 그래서 을목일간이 미토 그 지장간에 보면 정을기가 있는데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죠? 을목 정을기에 을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간인 을목의 성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처궁인데 바로 그 목극토 하게 되면 편제가 되죠. 즉 처가 제잖아요. 그죠? 제가 의미하는 게 처인데 바로 처궁에 처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주는 어떻게 월주? 월주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계절적인 기운. 그죠? 사주 전체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기운이다. 그리고 그 월주는 부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절이면서 부모. 우리가 계절을 거역할 수 없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다.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교육해주고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부모를 거역해서는 내가 살 수 없죠. 그리고 추나추동 사시순환을 내가 거역해서 거꾸로 거역해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바로 월주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월지가 있죠. 월지는 사주를 지배하는 계절적인 조입니다. 계절적인 조. 사주의 격을 만드는 자리고요. 바로 거기에 오와 식신이 있는데 그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 그 계절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어낸, 그죠? 그 계절로부터 부여받은 계절을 통해서 나의 성적, 사회적 그 활동성이라는 나를 만들어낸, 나의 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식신이다. 나는 자연으로부터 식신이라는 성정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주의 격. 그래서 나는 사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식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사회적 활동성도 바로 그 일지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먼저 그 월지하고 생조, 그 다음에 생설, 극제, 극설 뭐 이런 관계를 분석해야 돼요. 그 일간의 조건을 분석해야 되죠. 그 일간의 그걸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나는 식신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자연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을목일간은 오화의 뜨거운 조우에 의해서 기운이 지금 생설당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봐도 일간 입장에서 보면 화기가 3개예요. 화가 3개. 그죠? 그리고 지지에 인호합이 있죠. 인호술 3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합하면 화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조열한 뜨거운 조건에 처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나를 갖다 제어해주는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 나를 제어해주는 기운이 없다면 이 사주가 좀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게 편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중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주를 중화시키는 중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임수 일간을 보게 되면, 임수를 보게 되면 일간 을목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용지신이다. 그 화에게 극설을 당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생설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목생화, 내가 화를 나면서 생하면서 내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가 오면서 수생목으로 그 수기를 주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그 화, 수국화로 해서 그 화의 기운을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목생화라고 하는 그 식신상관의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 사주의 특성은 식신상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지라고 하는 그 격, 식신을 주 목적으로 그걸 목적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 사주가. 그런데 너무 기운이 화기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이 수기가 소용지신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운에서 또 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너무 화 쪽을 기울잖아, 그죠? 그래서 목에 을목인 뇌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설기돼 버려. 그래서 이때 화가 병이 되는 거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뭐다? 수기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수기는 바로 소용지신이면서 소용신이면서 일반적 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소용지신, 소용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용사지신, 용사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병을 치료하는 약신이 되기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운에서 만약에 수기가 들어와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로 이 식신, 그죠? 식신 상관의 활동성을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가 없으면 내 이 식신 상관의 활동, 즉 목생의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탈진에 쓰러지는데, 바로 수가 들어와서 적절하게 나한테 기름을 주유해 주잖아.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주듯이 을목에게 물을 주입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물기를 먹으면 을목인 내가 이 식신상관 활동을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수기가 들어와 준다면, 운에서 수기가 들어와 준다면 을목의 식신상관 활동성이 강화될 거다. 식상의 활동이 강화되면,
그죠? 자연스럽게 식상생재, 그죠? 식상생재로 이어진다. 즉 재를 갖다가 생해 주는 거잖아. 재는 어디 있어요? 재는 일지에 있죠. 바로 처궁, 가정궁에 있습니다. 내 집, 그죠? 바로 처궁이죠. 그 재는 처궁에 있습니다. 재는 처도 되고요, 재물도 됩니다. 그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재물과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누라 말을 안 들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잔소리 듣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들어야 돈도 좀 벌 텐데. 자, 이제 그 월지 그 지장간을 한번 봅시다. 지장간이 병기정으로 되어 있죠. 병기정. 즉 그 중에 병정이 투출했습니다. 월간에 병이 투출했고요. 상관, 그죠? 시간에 정화가 투출했죠. 식신이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월지장간에 병정이 투출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신상관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병은 상관이고 식신은 정화는 식신이다. 그리고 병화가 꽃이라면 이 정은 바로 양기를 수렴하는 그릇,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물상적으로 월간 병화는 을목을 비추는 태양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시간의 정화는 바로 그 장성한 을목에 매달린 과일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월간에 투출한 병화는 그 일간의 어떤 그 사회적 추상적 사회성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 사회성, 내가 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추구하는 그 가치. 그럼 월지, 즉 오화는 현실적 사회성입니다. 현실적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업, 그죠? 직업이죠. 결과적으로 내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그 오화가 현실적인 사회성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월간 병화는 내가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활동성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수정인의 도움으로 식상의 활동성이 적절하게 강화되고 있지. 그죠?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폐인.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식신상관의 사회적 활동성을 갖다가 을목이 하는데, 이때 정인이, 임수정인이 적절하게 제어해주고 있죠. 정인은 바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 일간 을목을 그 근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힘이에요. 수생목이잖아. 나를 낳아주는 기운, 그죠? 근본적으로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거, 그게 뭡니까?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죠? 교육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나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정인이 의미하는 건 뭐 문서가 되기도 하고요. 땅문서, 뭐 주민등본, 뭐 다 마찬가지죠. 그게 다 뭡니까? 결국은 나로서 존재하게 해주는 기운이잖아. 땅문서,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은 다 서류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케 해주는 힘, 모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간 을목은 그 입시학원을 운영을 했죠. 영어를 강의했습니다. 교육계통에서 종사했다. 이렇게 보면 사주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성이 추구하는 그 공부, 철학적 성장. 그래서 나이 60이 넘어서는 나이 50부터 했습니다. 50 전부터 주역이라든가 주역을 공부했죠. 주역. 그리고 50대 후반쯤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주역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이번 그 24년도 2월달에 졸업을 합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컨텐츠학과를 졸업하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역이라든가 사주 명리에 대한 어떤 책을 출판할 기회를 계속 가질 거고, 강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적 기운, 그걸 통해서 식신상관이라는 그 활동성을 펼쳐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에 보게 되면 정화식신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정화식신은 바로 월지장간에 있는 그 정기, 식신이 투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용사지신이라고 해요. 용사지신은 소용지신과 다르다. 소용지신은 상황에 따라서 을목이 그때그때 필요한 기운입니다. 근데 용사지신은 바로 계절적 기운이에요. 이 계절적 기운은 나의 필요에 관계없이 나를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힘이고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계절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내가 계절을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식신이다. 지금 월지장간에 병기정이 있는데, 이 중에 정화식신이 시간에 투출했다. 이 시간에, 즉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금묘화실로 보게 되면 이 식신은 인생 후반이라고 보죠. 인생 후반에 식신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식신의 그 시지에 보게 되면 해수가 있죠. 해수정인, 그죠? 해수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해수정인이 수생목으로 해서 일간 을목을 생조해주고요. 그 생조한 힘을 받은 을목은 목생화해서 그 시간의 정화에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인생 후반을, 그죠? 이 교육적인 힘을 좀 더 신경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지신은 바로 그 월지장간에 있는 병기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투출한 경우, 이 투출한 그 요소가 바로 용사지신이다. 소용지신과 관계없이 나를 끌고 가는 힘. 그런데 이 전체적 화기가 강한데, 이 용사신도 결국 정화화기죠. 너무 강해요, 화가. 그래서 이때 정인이라고 하는 수기가 필요한 거다. 바로 이 그 용사지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기는 바로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신은 바로 용사지신을 적절하게 제어해주고 도와주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사지신과 그 상신 임수와, 그죠? 상신 수기와 소용지신 수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어쨌든 이 사주팔자는 목생화라고 하는 식상의 활동성을 아이덴티티, 자기 주체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간의 임수정인과 시지 해수정인이 적절하게 제어를 함으로써 일간을목은 그 목생화라고 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폭주하지 않고, 화로 자기를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지 않고, 그죠? 적절하게 식상의 활동성을 지속하고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수기의 도움으로. 그래서 나는 인성이 굉장히 소중한 신이죠. 이 적절하게 그 수기의 도움을 받아서 내 활동성이, 내 격인 화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기가 들어올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너무 강해서 나 자신을 태워버리니까 완전히,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그 합충, 형파, 해라고 하는 어떤 그 다른 요소들은 보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생 후반에 용사지신 정화가 들어왔죠. 그렇죠? 해수정인이 있고요. 일간을 생조하고 있고, 을목은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철학적인 성정을 통해서, 식신을 통해서 그러한 철학적 성정을 활동성으로, 식신이라고 하는 활동성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로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주역을 공부했고, 사주 명리를 공부했고, 상담을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이 없잖아요. 금. 그죠? 금이 없습니다.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뭐죠? 관성은 일종의 울타리라고 보면 됩니다. 물리적인 울타리, 정신적인 울타리. 물리적인 울타리는 집이죠, 집.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게 되면 직장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인 어떤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관성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인 울타리,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더군다나 여기 상관의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월간에. 그래서 그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정해진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무조건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에 월급 받는 직장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성격이. 제가 한 20일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20일. 때려치고 나왔죠. 그냥 옷 벗어서 보이는 앞에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그죠? 처음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대해서 뭐 담배 사와라 뭐 이거 해라 해서 날밤 새워서 했더니 뭐 또 그냥 막 패댕이 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저한테는 맞지 않죠. 그래서 보이는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던지고 나오고는 다시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입시학원을 인수해서 입시학원을 운영했죠.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책도 한 4권 정도 썼습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면 아마 제가 쓴 영어 책이 나올 겁니다. 많이 팔리진 않는데 굉장히 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과 동시에 기념으로 명리학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지금 출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역과 관련돼서 책을 뭐 주역 64개를 풀이한 책도 지금 써놨고요. 파일이 있습니다. 또 입문서도 써놨고 매화역수, 사주명리 책은 다 써놨는데 이제 점차 하나하나 출판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지는 부부궁이죠. 부부궁입니다. 처궁이잖아요, 지가. 그 다음에 월지는 부모궁이 되고요. 시지는 자녀궁에 해당합니다. 처가 부부궁에 위치하고 있죠. 부모궁은 식신입니다. 자녀궁은 정인이고요. 그래서 모두 길신에 해당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특별한 변수 없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누라말을 잘 들어야 내 밑에 내가 깔고 있는 그 편제, 을미, 미토, 그죠? 그 마누라인데 그 마누라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연주와 월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숙명적인 기운이에요. 연주는 나의 뿌리잖아. 과거 시제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월주는 이미 주어진 현실적 기운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강한 식성의 활동, 일간을 지치게 하잖아.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조건입니다. 그 자연, 사시순환을 살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규정하잖아. 그죠? 규정 짓죠. 그래서 월지는 주어진 자연 환경에 대해서 내가 대립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인 특성, 나의 그 그릇의 크기, 직업, 사회적 동물로서의 현실적 가치, 즉 나를 만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나는 월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월지를 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격. 나를 만드는 격. 그래서 월지에 의해서 특정된 그 일간, 그죠? 그 일간은 바로 그 일간은 그 성정을 통해서 시간과 시지, 즉 시간과 시지는 미래 시제거든요. 미래 시제,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다. 일주는 주어진 오늘이에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현실 시제죠. 아침에 나는 오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그죠? 즉 오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을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아직 오지 않은 시주, 그죠? 시간과 시주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시주의 기운은, 시주는 오늘을 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기운이다. 그 시주가 제가 지금 정해잖아요. 정해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 정해가 사주상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내가 조심하고, 그죠? 다른 거로 바꿔나가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 그래서 시주의 기운은 오늘을 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제 강의 집의 이름이 뭡니까? 사주 디자인입니다. 사주 디자인. 우리는 사주를 디자인할 수 있다. 나는 내 운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운명의 디자이너다. 사주 디자이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했다면 나는 이 사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주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숙명적으로 바꿀 수 없는 힘이 있지만 내가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즉 내 사주를 내가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떤 안 좋은 사주가 들어왔을 때,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조심하면 그대로 내가 당하지 않고 그저 비켜나갈 수 있잖아. 10년 뒤에 가가지고 내 사주를 다시 풀어봤을 때 그 사주가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그죠? 사주 틀립니다. 왜? 안 좋은 기운이었지만 내가 그걸 미리 알고 피했잖아. 동쪽으로 갈 걸 내가 서쪽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동쪽으로 하면 강도를 만나는데 서쪽으로 와서 내 귀인을 만났잖아. 그럼 그 사주는 틀리는 거지 뭐. 우리가 사주를 보는 목적은 바로 사주를 틀리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미 정해졌다는 숙명론이 아니다. 내가 바꿔나가면서 명을 운영한다는 개념의 운명론이다. 운명론은 내가 명을 운영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그죠? 뭐 어떻게 하면서 무당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디자인하며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자, 사주팔자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우주라고 하는 망망한 삶의 바다에서 나의 좌표, 즉 사주팔자를 읽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거다. 뭐가? 사주팔자가. 이렇게 보면 사주는 인문학입니다. 그죠? 그리고 철학서죠.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미신이다라고 판단하고 하실 것이 아니고 자기 사주는 자기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자료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